385번을 또 우리 증명 연습을 각자 보지만 말고 나랑 같이 써보는 게 좋아. 직접 쓰는 거랑 또 달라.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랑. 385번은 저걸 증명을 하고 싶어. 좌변이 더 항상 크다라는 걸 하고 싶은데 그냥 빼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뭘 해야 되냐면은 제곱해서 뺄 건데 그 전에 언급은 해야 돼. 좌변은 항상 양수지, 우변도 항상 양수일 거야. 둘 다 항상 양수이므로 우리는 제곱해서 뺄 거야. 이거 나중에 언급하기도 해도 되는데 언젠가 한 번 언급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좌변을 제곱한 거에서 우변을 제곱한 걸 빼서 이것의 부호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저 좌변 제곱한 걸 뭐라고 전개해야 되겠어? 이거 문자 그대로 해야 되지. 이 절대값 A를 하나의 문자처럼, 얘를 하나의 문자처럼 전개해야 되잖아. 그러면 절대값 A 제곱 이 먼저 쓸까? 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P 절대값 P 제곱이야. 빼기. 근데 우리 아까 절대값의 제곱은 뭐가 된다 그랬어? 아까 개념할 때 봤잖아.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다 그랬지? 그래서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처럼 생각하고 다시 또 계산할 거야. 얘네들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앞에 얘는 그냥 A제곱이랑 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 아까 또 얘 뭐였어? 절대값 성질에서 절대값 두 개 곱한 거는 합쳐지는 거였잖아. 절대값은 곱셈 나눗셈이 분리되고 합쳐지는 성질이 있었잖아. 그걸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B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전개한 거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그래서 빼게 되면 뭐가 남았어? A제곱 B제곱이 없어지니까 두 개 남은 걸 2로 묶었어. 2로 묶어서 절대값 AB 빼기 AB야. 얘는 우리가 부호로 얘기할 수 있어.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얘는 항상 양수 맞지? 왜냐면 절대값은 그냥 자기 자신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잖아. 네. 또 아까 성질에서 우리 얘기했었어. 개념할 때. 그래서 얘는 양수인 거야.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따라서 좌변 제곱이 우변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먼저 된 거야. 근데 둘 다 양수였으니까 당연히 제곱하기 전 안에 있는 애들도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그래서 이 언급을 뭐 이때 해도 되고 처음에 이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가? 그러면은 이 언급은 이 사이에 언급해서 이 다음에 저걸 언급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든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증명은 끝난 거야. 이제 절반밖에 안 했어. 사실 핵심은 그 다음이니까. 핵심은 뭐야? 핵심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찾아야 돼.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아까 우리 어떻게 찾았지? 지워버렸는데 증명 과정에서 언제 처음으로 등호가 등장했나를 보라 그랬잖아. 언제 처음으로 등장했어 등호가? 이거겠지? 이걸 봐야 되겠지? 이전에는 없었잖아. 사실 얘 무시하고 이전에 없었으니까 여기 처음 등장했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야. 이게 등호가 등장했어. 그 말은 우리는 얘가 언제 0인지를 생각하면 돼. 저게 0이다가 무슨 뜻이겠어? 일단 액면 그대로는 절대값 AB랑 같다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이걸 우리가 좀 더 친절하게 해설해야 돼. AB가 양수. 그치. 이 말의 뜻은 결국에 AB가 0 또는 양수이다의 뜻인 거야. 둘이 같다는 거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이때인 거야. 그래서 이것까지 찾아야지 증명이 완성이 되는 거야.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이제 이거를 기말 때는 서술형 연습을 해야 돼. 선생님,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갑자기? 네, 아까부터 가고 싶었어요. 굳이 이렇게 좁게 있어야 될까? 한 10분 있다 가도 돼? 네. 그 전에 너무 급하면 가도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왜냐면 지금 앞에 개념을 봐야 될 거라서 이제 증명이 사실 몇 개 없고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고3 전체에서 제일 많이 쓰게 될 산술기하라는 걸 하게 돼.
다들 공부했을 때 기억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에 개념으로 돌아와서 개념에서 6번을 볼까? 개념의 마지막 페이지 6번 산술 기하 조화 평균이라는 게 있어. 근데 우리는 조화는 사실 안 중요해. 산술 기하까지만 기억해도 돼. 조화는 사실 교육과정에서 없다라고 봐야 돼. 자, 산술 기하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일단 우리는 평균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 평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도 들어봤을 수 있는데 정확히 우리가 쓰였던 건 작년이야. 중3 2학기 통계 단원에서. 평균이라는 것은 그 전에 대표값이 있어. 대표값이라는 게 뭐였던 기억이다. 3학년 2학기 때 했잖아. 대표값이 뭐였어? 대표값. 그 중간값. 최다. 대표값에는 그런 애들이 있는 거고. 대표값이라는 말의 뜻이 뭐야? 통계에서 대표. 어떠한 자료를 대표하는 값, 숫자를 얘기하는 게 대표값이라는 용어였어. 대표값의 종류 중에 평균이 있었고 또 중앙값 이런 게 있었지 우리. 최빈값. 중앙값이랑 최빈값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안 써 이제. 얘네들은 의미 없어 이제. 우리가 평균이라는 걸 그래서 배웠었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 다가 아니야. 왜냐면 평균이라는 거 안에도 평균이 여러 종류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산술 평균이 있고 기하 평균이 있고 조화 평균이 있는 거야. 결국 평균이라는 값을 계산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주로 쓰는 게 세 가지야. 더 있으려면 있겠지만 수학자들이 더 연구를 안 해놨어.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산술 평균이라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평균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야. 산술 평균이 정확히 뭐였냐? 예를 들어서 숫자 2와 숫자 10이 있어. 우리는 이 두 개의 자료의 평균적인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2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어떤 숫자 하나를 딱 정해야 돼. 그 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 평균이었던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은 어떻게 정하는 거였어? 2 더하기 2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값이 6 나오는 거지. 그게 바로 산술 평균이라는 평균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그러면 2랑 10 사이에 얘는 정확히 딱 한 가운데 6이 나오겠지. 한 가운데 값이 나오는 게 산술 평균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평균이 산술 평균인 거야. 정확히 딱 가운데 값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산술 평균 말고 2랑 10 사이에 대충 어딘가 어떤 숫자를 딱 정하고 싶어. 그걸 이제 방법을 연구할 건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까? 산술 평균은 더해서 2로 나눴어. 그럼 더하기 말고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어? 더하기 말고 나누기. 더하기랑 비슷한 거? 곱하기. 더하기 말고 곱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곱해버리면 얘네들 밖에 있는 숫자가 나올 거야. 우리는 얘네 2랑 10 사이에 있는 숫자를 정하고 싶어. 네.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 사이의 값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루트 씌워요. 곱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워야지 둘 사이에 적당한 값이 나올 거야. 그게 바로 기하 평균이라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야. 이걸 계산하면 루트 20인데 이거 4점 얼마지? 그래서 루트 20이 2랑 10 사이에 가운데 어떤 숫자를 정하는 방법이 기하 평균이 나왔어. 할 수 있는 거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이상하게 하나를 더 만든 게 조화 평균. 이거 교육과정에 들어가요? 좋아도? 직접적으로 안 나와. 근데 절대 부등식에서는 이 조화 평균의 결과가 부등식에는 쓰여 또. 예제, 유제 같은데. 직접적으로 조화 평균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아 아무도 교과서에서. 하지만 식은 나와. 그럼 이제 얘랑 얘 말고 또 우리는 얘랑 둘 사이에 적당한 수 하나를 딱 집어보고 싶어. 어떤 계산을 통해서 이 사이의 값을 하나 정할까? 할 수 있는 거 단 거 같아. 둘 다. 그래서 역수를 할 거야. 2의 역수인 2분의 1, 10의 역수인 10분의 1 가지고 얘네 사이의 숫자 하나 정해볼 거야. 얘네 사이의 숫자를 산술 평균으로 정해볼까? 기하 평균으로 정해볼까? 둘 중에 더 무난한 거. 무난한 산술 평균으로 둘 사이의 값을 정한 거야. 네. 더해서 2로 나눴어. 근데 이러면은 이 사이의 숫자가 안 될 거야. 그럼 다시 이 사이의 숫자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네를 다시 역수를 해야 돼. 이게 조화 평균이야. 역수를 해서 산술 평균 낸 결과를 다시 역수를 하게 된 게 조화 평균이야. 한번 계산을 해볼까? 2분의 1이랑 10분의 1 더하면 얼마야? 10분의 5랑 1이니까 10분의 6 약분하면 5분의 3 5분의 3을 2로 나눈 거니까 10분의 3인가? 9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10이네 3.3333 그래서
루트 20이 4점 얼마였지? 3분의 10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조합평균 값이. 해보니까 산술평균이 더 제일 컸네. 기하가 좀 작았어. 조합평균이 더 작았어. 이게 바로 평균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면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가 항상 커. 기하평균보다. 그리고 기하평균도 항상 조합평균보다 커. 근데 조합평균 뭐라고 쓸까? 우리는 A, B 두 사이의 조합평균을 아까 하는 방법이 뭐였어?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외우지 않고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결과 외우기가 헷갈려서. 이거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조합평균을. 역수의 역수. 역수. 그럼 두 수의 역수인 A분의 1과 B분의 1을 산술평균 낸 것을 다시 역수했잖아.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 얘네가 먼저 A, B분의 A 플러스 B. 이거 해결하면 이거 번분수하면은 2AB분의 A 플러스 B니까 다시 역수하니까 결과가 뭐겠어? A 플러스 B분의 2AB. 외우기가 좀 쉽진 않지? 그래서 이 과정을 그냥 생각해 놓으면 돼. 역수의 산술평균에 역수를 했다. 말로 하자면 조합평균은 역수의 산술평균이야. 평균의 역수야. 라고 정리할 수 있지. 그래서 그 결과가 사실 외우려면 외울 수는 있어. A 플러스 B분의 2AB. 안 헷갈릴 자신이 있다면. 근데 이걸 외우면 좀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볼 거야. 조합평균은 그래서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였던 거야. 근데 산술기하 조합평균은 A, B가 2개 때는 써요? 3개, 4개, 10개도 쓸 수 있는데 고1 때는 2개밖에 못 써. 왜냐면 밑에 참고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세제곱근을 해야 돼. 3개를 하려면. 세제곱근은 우리 대수에 나오는 거지 내년에 지수 단원에서. 그니까 고1 때는 2개밖에 안 할 거야. 세제곱근 같은 걸 안 배웠으니까. 아무튼 그러면 우리는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지금 샘플 하나 잡았을 때는 컸던 것 같아. 근데 항상 이럴까는 우리 증명해야 되는 거지. 이 정도의 증명은 간단하니까 해볼까? 조합평균은 그냥 무시하고 일단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보고 싶어. 어떻게 시작하면 돼? 증명할 때는 일단 제곱해요. 루트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냥 빼도 정리가 가능해서 그냥 뺄 거야. 이건 제곱해서 빼도 돼. 근데 얘는 그냥도 가능은 해서 그냥 빼볼 거야. 우리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도록 정리해야 돼.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2를 곱해요? 웬만하면 이걸 안 건드리는 게 나아. 1을 곱할 거면 다시 2분의 1을 써야 되니까. 그럼 뭐를 건드리죠? 그냥 통분하면 되죠. 아... 분수도 쓸 수 있는데 통분 되잖아. 통분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분자가 어떻게 한눈에 정리가 되게 생겼지 않았어? 분자를 뭐라고 하면 돼? 루트 A 빼기 루트 B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양수인 거야. 증명 간단하게 끝나잖아. 별거 없어. 근데 항상 우리는 뭘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랬어. 부등식에서 증명이 다가 아니라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왜냐면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할 때 이걸 쓸 거니까. 우리 이 산술기하에서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겠어? 얘를 찾는 거야. 이게 언제 성립하는 거겠어? 분자가 0일 때잖아. 분자가 0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따라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귀찮으니까 등호라고만 쓰자.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 B 같을 때야. 근데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단점이 발견됐어. 얘는 항상 산술기하를 쓸 수가 없어. A, B가 특별할 때만 쓸 수 있을 것 같아. 왜요? A, B가 어떨 때만 쓸 수 있을까는 이 증명 과정을 잘 다시 쳐다보면 나와. 모든 A, B에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만 써야 되겠어? A, 산술기하를. B가 0이 아닌데? A, B가 9가 같은데? 산술기하에서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어. 언제만 써라가 있어. A, B가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루트를 했잖아.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허수 되니까. 복소수니까 허수니까 안 되잖아. 따라서 우리는 산술기하의 단점은 있어. A, B가 양수일 때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면 산술기하 절대로 쓰면 안 돼. 그럼 최대 최소 답이 틀리게 나와. 항상 양수일 때만 쓰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야. 이게 증명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겠지. 그리고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 것까지 세트로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뭘 외울 거냐면은 정리하자면은 다시 조합평균 그냥 무시해. 무시하고 우리는 산술기하만 외울 건데
원래 식 자체를 외우는 것도 뭐 좋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얘보다는 뭘 주로 쓸 거냐면은 분수가 보기 싫어서 그냥 2 곱할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가 2루트 ab 이걸 외울 거야. 이게 더 우리가 많이 쓰게 돼. 왜냐면은 그냥 두 수의 합이니까. 두 수의 합이 뭐보다 크다.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이 바로 나오는 게 산수의 기하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원래 식보다는 2를 곱한 식을 주로 쓰게 되니까 그냥 얘를 외운다고 보면 돼.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두 수의 합이 항상 쟤보다는 크다. 그리고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즉 최대 최소는 두 수가 같을 때 최대 최소가 된다라는 것까지 세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게 산수의 기하야. 밑에 참고에서 3개짜리도 가능해. 근데 고1 때는 3개짜리를 못 써. 세제곱근, 네제곱근 같은 거 배우지 않았으니까. 근데 3개든 4개든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산수의 기하는 쓸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쓸 일 없을 거고. 그래서 바로 1번, 2번 뭐 설명은 다 됐네. 수진 얼른 갔다 오든지 하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고 있자. 저식 별거 아니니까 금방 외워지지. 산수의 기하 식은. 저거 외우면서 유형 3번 388번 문제. 우리가 앞으로 구하게 되는 대부분의 최대 최소 문제는 90% 이상은 다 산수기하 쓸 거야. 쓰려면 항상 먼저 확인부터 하는 거야. 양수일 때만 쓴다 그랬어. 양수인지 확인하고 그러면 산수기하를 써볼 건데 산수기하를 쓴다는 건 내가 어떤 두 개의 숫자에다가 쓸지를 또 선택을 해야 돼. 산수기하는 결국 둘의 합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두 개를 고를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뭐랑 뭐를 대상으로 산수기하를 적용한다 라고 잘 선택해서 최대나 최소를 구하는 거야.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왜 10이라고 그냥 문제를 썼어? 이건 3x 플러스 2y 값이지? 이거 이렇게 썼다는 건 너는 x 플러스 y 값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얘는 x랑 y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적용하는 게 아닌 거야. 산술기하는 선택이야. 내가 어떤 두 개에다가 적용할지를. 주어진 조건을 보면 어떤 두 개에다가 산술기하를 써야 될까? 어떻게 할래? 항상 선택이라고 했잖아. 어떤 두 개한테 산술기하를 쓸지를. 그거 먼저 골라봐야지. 근데 그걸 어떻게 골라요? 생긴 거 보고 찾는 거야. 몇 번이야? 368, 88, 388.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 얘는 주어진 조건이 3x 플러스 2y야. 그럼 나는 산술기하를 쓸 때 어떤 두 개의 수를 내가 정할지를 선택할 거야. 3x랑 2y 자체를 정하면 되잖아. 이렇게 한 개, 두 개를. 3x랑 2y한테 산술기하 식을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산술기하 식 어떻게 쓰는 거야? 둘의 합이 아까 뭐랬어?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둘의 곱보다. 이렇게 산술기하 적용하는 거야. 두 개의 대상을 선택하는 거지. 뭐랑 뭐에다가 산술기하 식을 적용할지를. 그래서 우리는 3x랑 2y에다가 둘의 합이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를 그냥 쓰는 거야. 그러면
좌변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걸 두 개 고른 거지. 좌변의 값이 12, 우변의 값은 2 루트 안에 6xy. 이거 정리하면 되지? 2 나누고 곱하고 6 나누면 답이 나올 거잖아. 그래서 정리하면 xy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또 우리 뒤에 문제도 생각하면은 언제 최대인지도 구해볼까? 그래서 x가 얼마, y가 얼마일 때 최대겠어. 언제 최대? 그것까지 세트로 항상 해야 돼, 산술기하는. 그래서 얘는 언제 최대 최소일까? 저 뒤에 또 문제 나오겠지만 지금도 연습해보자면. X가 2고 아닌가? 산술기하에서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랬어?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해? 언제 성립해? 두 수가 다 같을 때. 얘랑 얘가 같을 때. 얘랑 얘가 같을 때. 그러니까 얼마야? 둘 같잖아. X가 4, Y가 4? 둘 다 6일 때잖아. 어? 둘 다 같은데 더해서 10이잖아. 아 6. 그래서 x가 2, y가 3일 때 xy의 최대값 얼마가 아까 나왔겠지? 계산하는 거 6. 36에 6인가? 최대가 6 나왔지 다. 그래서 얘는 x가 2, y가 3일 때 최대값 6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까지 우리 세트에 항상 언제 최대 최소인지. 됐으면 유형 4번 391번 문제.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혹시 얘를 앞에 a 플러스 1의 최소를 적용할 거니까 산술기하 써서 제가 2루트 a보다 크거나 같고, 뒤에 것도 산술기하 적용해서 제가 2루트 a분의 9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루트 계산하면 결국 4루트 9 그리고 3이니까 12 라고 푼 사람 있으면 이렇게 풀면 안 돼.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풀면 근데 왜 안 될까? 오래 걸려서? 안 오래 걸렸는데 왜 안 될까? 잘못됐어. 저게 답이 아니야. 루트 안에 한 번에 넣는 거. 왜? 이가 좋아요. 이랬을 때는 왜 틀렸을까? 12가 답이 아니야. 틀렸어. 왜 틀렸을까? 이가 좋아 곱해서. 그게 틀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까? 따로따로 본 거 아니야? 그냥 얘의 최소값이 이거고 얘의 최소값이 이거니까 당연히 둘 곱한 거의 최소는 둘 다 제일 작은 거 곱하면 그게 최소인 것 같지 않아? 아닌가? 그 생각은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잘못됐어. 뭐가 잘못된 걸까? 그게 아니라고? 최저가 곱하면 네, 최저가 답이 되지 않나고? 산술기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 양수. 더 중요하고 물론 그래야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그게 안 같아서 그게 안 같아 등호가 성립해야 돼. 최소가 존재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문제야? 이때의 A 값과
이때 얘가 제일 작아질 때 A 값과 얘가 제일 작아질 때 A 값이 일치하지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야? 앞에 거에 산술기하 썼을 때는 언제 최소 등호가 성립할 거야? 언제 성립하겠어? 산술기하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A랑 B 같은 두 수 같을 때. 첫 번째 산술기하 적용했을 때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 거였어? 1? A가 1일 때야. 근데 두 번째 산술기하 적용했을 때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9. 9. 그럼 앞에는 A가 1일 때 최소인 이런 값이 나오고 뒤에 거는 A가 9일 때 최소인 이런 값이 나와. 근데 이거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12가 최소 값이 될 수 없는 거지. 얘는 12보다는 무조건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12가 최소 값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답이 아닌 거야. 결국에 우리는 이런 불상사를 안 만들려면 뭘 해야 되겠어? 자신 풀어요. 웬만하면 두 번 이상 그냥 쓰지 말자라고 기억하는 게 나아. 왜냐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일치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풀어요? 근데 만에 하나 내가 두 번 썼지만 등호가 성립할 때가 일치할 수 있다면 두 번 써도 돼. 근데 그게 아닐 때가 많아. 그래서 웬만하면 두 번 이상 쓰지 않는다고 보는 게 좋아. 두 번 이상 안 쓰고 이거 어떻게 풀어? 사실 이런 거 보자마자 전개하고 싶어야 돼. 그래서 전개하면 돼. 전개했는데 전개하면은 별론데. 나도. 전개하면 A 나올 거고 A분의 9가 나올 거고 상수가 9랑 1 더해서 10이 나올 거니까 이제 할 수 있잖아. 10은 무시하면 되지 않아? 10을 무시하고 얘랑 얘한테만 산술기하식 적용하면 되지 않아? 나중에 그냥 다시 10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앞에 두 개에만 2 루트 둘 곱하기 하면 끝이잖아. 루트 저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9. 그럼 앞에 두 개만 그냥 산술기하 쓰는 거야. 한 번만 쓰도록. 그래서 웬만하면 저렇게 산술기하는 한 번만 쓰는 게 좋아. 두 번 이상 쓰려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존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작아. 그래서 웬만하면 두 번 안 쓰는 게 좋아. 그래서 최소값이 9 얼마야? 9, 3, 6, 16이야? 16이 나왔고 그럼 또 언제 최소야? 그럼 A가 얼마일 때야? A가 최소 값은 16이고 4. 얘는 A가 얼마일 때야? A가 얼마일 때? 3. 왜? 3 넣어야 돼. A랑 A 분의 9랑 넣어서 찾지 말고 산술기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기억해야지 항상 세트로. 둘이 같아. 그럼 여기서는 뭐랑 뭐랑 같을 때를 말하는 거야? A랑 A A랑 A분의 9가 같을 때를 계산해야지. A 제곱이 9, A는 뿔마 3이라서 뭐야? 3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가 3일 때 최소값 16을 갖는다라고 정리해야 되는 거야. 언제 최대이다, 최소이다를 해야 돼. 그래서 답이 뭐야? 근데 뭐? 그냥 순력으로 조금. 앞에 계산한 거 6이지 않아? 루트. 아니 10 A랑 6이죠. 나 몽클인 줄 알아. 아니, 그걸 왜 자연스러워. 됐으면 다음 유형도 394번. 선생님 이거 유리한 수는 아니죠? 그런 걸 사용하는 문제는 아니야.
항상 잘 골라야 돼. 뭐랑 뭐에다가 산술기하를 적용할지를. 아무도 못 풀고 있는 문제는 오랜만인데. 이거 설마 그냥 대놓고 바로 산술기하 쓰는 사람 없지? 2 루트 x랑 x 플러스 3분의 4를 그냥 곱했어.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야. 우리는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어쨌든 등호가 성립할 때만 알면 되지 않나 싶어서 등호가 성립할 때를 조사를 했어. 두 수가 같을 때 x랑 x 플러스 3분의 4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이거가 x를 구하면 되겠지. 일단 x제곱 플러스 3x가 4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0이잖아. x가 마이너스 4랑 1이네. 근데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조건 같은 것 때문에 x가 1일 때 등호가 성립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1 넣었어. 그러면 1 넣었으니까 2 루트 1 4분의 4니까 최소값 2네 라고 설마 이렇게 풀었어. 그럼 어떨까? 틀렸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풀면 안 돼. 왜 안 될까 근데? 왜? 우리는 얘가 제일 작은 한 값을 찾는 거야. 근데 그건 2가 아니야. 얘는 2보다 더 작은 값이 있어. 아까랑 반대야. 아까는 12가 될 수가 없어. 최소값이 12보다 더 큰 게 진짜 최소값이야. 16이었잖아 그렇게 살해보니까. 지금은 얘가 최소값이 2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왜냐면 2보다 더 작은 게 나오니까. 근데 이런 건 맞게 뭔가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게 잘못된 생각일까 얘는? 얘는 단순히 이 식을 내가 새로 만들어서 그냥 이 식만 푼 거야.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1일 때의 이거의 제일 작은 값이 2일 뿐이야. 네? 원래의 최소값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내 맘대로 만들어낸 이것의 제일 작은 값이 2인 거야. 근데 얘가 무조건 얘가 제일 작은 값인 게 아니야. 얘보다 실제로 더 작은 뭔가의 값이 있을 거야. 네. 근데 내 맘대로 이런 식을 창조해내서 이거의 제일 작은 값을 그냥 써버린 거거든. 어떻게 풀어요?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풀어보잖아요. 우리 이런 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보기도 싫지 않아? 우리는 루트 항이 없어지는 게 좋지 않아?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있는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이걸 변형하면 되지. 얘를 뭐라고 변형하면은 루트 항이 깔끔해지겠어. x 플러스 3 뒤에 마이너스 3 하면 되지. 아까랑 똑같아. 마이너스 3 무시하고 이제 얘랑 얘한테 내가 산술기하 적용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2 루트 산술기하 적용하고 뒤에 마이너스 3만 다시 붙이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산술기하 쓸 때 주의사항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양수 조건인 걸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가능하면 한 번만 써라. 한 번만. 아까 해봤잖아. 우리 두 번 이상 쓰게 되면 안 될 가능성이 많아. 등호가 성립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상수여야 돼. 한 변이. 아까처럼 내가 한 변이 상수가 아닌 문자 상태로 되게 되는 건 얘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어. 내 마음대로 이상한 식을 쓴 거일 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적용할 때는 무조건 뭔가가 상수가 되게끔 되는 상황이 나와야지 그게 최대 최소가 되는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가 상수가 안 되는 식은 내가 써봤자인 거야. 그게 최대 최소가 아니야. 내 맘대로 아무 문자나 써버린 거야. 그거는. 그래서 산술기하 쓸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주의하는 게 좋아. 가장 먼저 양수 조건이 만족하는지 봐야 돼. 두 번째는 한 번만 써야 돼. 가능하면. 세 번째는 썼을 때 결과가 상수인 상태가 바로 나와야 돼. 그게 아니라면 가짜 값이야. 최대 최소 값이 아니야. 문자가 남아있다면. 그래서 저런 걸 주의해야 돼. 산술기하는. 그래서 이 문제 어쨌든 답은 얼른 계산해서 답이 나올 거고 우리 항상 계속 연습의 세트로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언제 최소인 거야 까지 찾는 거야. 항상 x가 언제 최소이다. 어디다가 산술기가 썼어? 누구랑 누구한테? 누구랑 누구한테? 걔랑 걔가 같을 때가 최소값이지. 등호 성립할 조건. 민주 불렀어? 어. 맞아. 이게 아니라 X 플러스 3이지. 네가 어디에 산술기하를 썼는지를 보면 되잖아. 왜? 네가 어디에 썼어? 이거랑 바꾸잖아. 얘는 우리가 여기서 3을 더했으니까 빼야지. 얘랑 아니 얘랑 얘지. 그러니까 이걸로 네가 변형한 거야. 변형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이거랑 이거였잖아. 근데 이거를 네가 풀기 쉽게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3분의 4로 바꿔서 푼 거야. 얘는 몇 번이야? 걔는 그냥 얘는 닭다리야? 혹시 이야기를 지어내는 중이야? 얘는 왜안 하는데? 얘만 얘는 왜? 얘도 같이 해야 아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거를 변형을 해갖고 풀기 쉽게 만든 거라니까. 여기다가 3을 더했으면 당연히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건 알겠는데 왜 계산할 때 얘만 하고 얘는 하고 아마도 민주가 지금 의문인 것은 우리는 이거의 최소값을 알고 싶었어. 네. 근데 이거 분자 못하니까 우리 뭐부터 한 거냐면은 3을 더했어. 이거의 최소값부터 먼저 한 거야. 이거의 최소값은 이렇게 두 개로 보고 산술기하 적용한 거잖아. 그 두 개가 똑같은 이 1이어야 루트. 마지막에 3은 일단 값은 얼마야? 값은 약분해서 루트 4니까 2니까 4지. 네. 결국에 우리는 얘랑 얘의 값이 4 이상이다를 알아낸 거야 결국에. 네. 근데 우리는 이거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양변에 3 빼면 되잖아. 그래서 4 빼기 3이라서 1이 되는 거지. 이거랑 뭐야? 그러면 이거 맞잖아. 야 1이면 2가 돼야 되나? 응? 아니, 얘가 이거 2가 맞잖아. 돼야 되나? 그래서 최소 값은 나오고 그 다음에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어떻게 찾으면 돼?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내가 어떤 두 개한테 산술기하 썼는지를 보면 되잖아. 내가 누구랑 누구한테 산술기하를 썼어? x 플러스 3이랑 걔네 둘이 같을 때가 최소가 될 때의 x 값인 거지. 아 미안해. 그래서 얘도 x 플러스 3 제곱은 4인데 설마 이거 전개해서 풀 거야? 아니지. 제곱이 4니까 이거 풀만 2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에다가 2 더한 거랑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한 거랑 두 개잖아. 근데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겠네. 쌤, 어? 그럼 왜 풀마 2예요? 제곱해서 4면은 왜? 너 어떤 거 제곱해야 4가 돼? 풀마 2를 제곱해야 4가 되지. 네. 그럼 답이 3번이에요. 뭐래 신세 같다고? 산술기하가 단순한 거 같은데 어려워지면 어려워. 그래서 저 세 개 항상 생각하라 그랬어. 첫 번째,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두 번째는 가능하면 한 번만 써라. 세 번째는
쓴 결과가 상수여야만 그게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거야. 상수가 아닌 문자 상태면은 그건 최대 최소의 식이 아니야. 그걸 주의하면서 산술기하를 항상 써야 돼. 그리고 앞으로 모든 최대 최소 문제의 거의 한 8, 90%는 다 산술기하 쓰는 거야. 산술기하 못 쓸 때 그 다음 선택이 다음 개념을 볼 거고. 정리된 사람들은 다음 유형 6번 397번 문제. 근데 철사 쓸 때요. 응. 여기 가운데 안에 있는 것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문제의 의도는 저 선들이 전부 다 철사라는 의도일 거야. 저기 있는 모든 선들이 다 철사다. 네. 안 오면 어떡해? 나오지 않았어? 왜 전개해? 전개를 안 하는 게 더 빠른데 왜 전개를 해서 구하냐? 그런 거지. A 빼기 1 제곱은 25분의 1. A 빼기 1은 뿔마 5분의 1. 바로 가야지. 왜 전개하고 앉아 있었냐? 하는 거야. 응? 근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응. 여기서 아니에요? 해도 되는데. 그렇게 놀라세요? 아니 해도 되는데 어려운 계산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어. 문자 2개 써 그냥. 문자 하나 쓰려고 그러니까 분수 나오고 이러니까. 네. 그럼 문자 2개 쓰면 돼. 진짜 뭐였어? 진짜 그랬어. 산수의 기야. 아니니까. 산술기가 더 써야 돼요. 안 써도 돼. 뭐 문자 하나 소구해서 뭐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해도 돼. 복지점으로 가도 돼. 근데 산수기가 더 빠르니까. 근데 서술형에서 산술기하고 쓰라고 하면 좀 어렵거든요. 문제에서 산수의 기하를 써라라고 하진 않을걸. 서술형. 그렇게 안 알려 그렇게 지정하진 않아. 뭐 최대 최소 할 때. 그래요? 응. 사실 모든 문제 풀이가 한 가지 풀이만 있는 게 아니니까. 산수의 기하를 안 써도 가능하긴 해. 근데 이거 대입해서 푸는 거 서술형에서 돼요. 뭘 대입해서 풀어? 각자 대입해서. 때려 맞춰서 찾는다? 네. 점수를 안 주겠지? 자연수일 거라는 희망으로 때려 맞춰서 푼다. 그러니까 점수를 줄 수가 없지.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됐지? 돼요? 일단 우리 문자부터 정해야 되겠네. 문자 하나로 하게 되면 분수 나오니까 계산이 불편해. 오래 걸리니까 문자 2개 할 거야 그냥. 그러면 저 가로 같은 것을 x라고 하고 세로 3개를 아니라 세로 한 칸만 y라고 해도 되겠지. 최대한 분수 안 나오려면. 그럼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철사가 120인 것부터 먼저 쓰면 되지 않아? 4x랑 6y 더한 게 120이잖아. 약분도 할까? 2x 플러스 3y가 60인 걸 할 거 아니야. 우린 이걸 이용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문제에서 뭐 하래? 블랙이 그 전에 뭐 하래? 최대값.
전체 넓이가 최대일 때부터 확인해야지. 넓이가 최대일 때, 최 넓이는 뭐야? 가로 x, 높이 세로가 3i잖아. 결국 우리는 3xy의 최대 찾는 거야. 얘의 최대를 찾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산술기하 써야지. 우리 아까 했잖아. 2x랑 3i한테 산술기하 적용할 거잖아. 2x랑 3i한테 산술기하 적용해서 쓰면 되잖아. 아까 우리 산술기하 첫 번째 문제처럼. 그럼 이제 되지? 선생님 근데 왜 4x 플러스 6y가 아니라 2x 플러스 그냥 2로 나눴어. 그냥 2로 나눴는데 나누고 싶어서. 그러면 4, 6으로 하고 싶었으면 해도 돼. 답은 똑같이 나와. 아 그래요? 너무 화나서 근육에 힘이 안 들어. 왜 답이 안 나왔다는 건 네가 계산 실수한 거야. 4, 6으로 약분 안 하고 있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 전체 식이 그냥 2로 나눠진 거랑 안 나눠진 거의 차이니까 뭐 값은 똑같지? 근데 우리는 저거 계산 안 해도 되지 않아? 사실 이 문제는? 왜요? 최대 1대잖아.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가 아니잖아. 넓이가 최대 1대니까 계산 안 할 건데 나? 넓이는 언제 최대야? 등호 우리 성립할 때 그래서 외우는 거였잖아. 네. 등호 언제 성립해? 2x 3i 같을 때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30, 제 30일 때?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 우리 이 식을. 그러네. 이거 문제를 제발 다 읽고 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뭘 해야 되는지 좀 파악하고 풀어야지. 무턱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될 때를 x, y를 찾았으니까 그때 답은 바깥 둘레 길이를 답으로 쓰면 되지. 5번이에요. 답은 5번. 모르지만은 답을 안 적어놔서 몰라 나는. 왜 5번 받아요? xy 구했잖아. 최대일 때 xy. 바깥 직사각형 둘레니까 뭐야? 2x 더하기 6y를 답으로 쓰는 거잖아. 바깥 직사각형 둘레니까. 아니 솔직히 너무 전기차에 너무 강력 있지. 아니 용맹하게 넘겼다고 하다가 이 EX는 3Y랑 같아요.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 거였어? 두 개 같을 때 더해서 60이니까 둘 다 30, 30이니까 둘 같은 거지. 근데 두 개 같을 때가 최대예요? 최대든 최소든 어쨌든 등호가 성립할 때 산술기하에서 문제에 따라서 최대일 수도 있고 최소일 수도 있지. 아 넓이니까 최대구나. 그거랑은 아니에요? 상관없지 않냐? 우리는 어쨌든 x, y의 최대 찾고 싶은 거잖아. 네. x, y의 최대는 당연히 이때가 최대지. 근데 그때가 언제이냐? 그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가 같을 때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최소도 똑같다고요? 최대든 최소든 최대냐가 최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호가 성립할 때가 중요한 거지. 그게 상황 따라서 내가 얘가 주어였으면 최대일 때고 얘가 주어였으면 최소일 때니까. 아니 봐봐. 그냥 최대든 최소든 그냥 등호가 성립할 때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등호가. 훨씬 많았지. 페일이 됐거든. 다들 계산은 끝났지? 그럼 앞으로 이제 가서 마지막 남은 부등식인 코시 슈바르츠야.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산술기하로서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아까 8, 90%는 산술기하 쓸 거야. 근데 산술기하를 하려고 했더니 안 돼. 그럴 때 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지는 문자 소거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꼭지점으로 갈 거야. 근데 그것도 안 될 때 최후의 보루가 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로만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얘를 써야 되는 건데. 평소에 많이 풀어봐야겠지. 그래서 보자마자 아는 방법은 없어. 그냥 평소에 많이 해야 되는데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산술기하랑 대차함수에 그거 이용 안 해도 이거 사용하면은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화함수 이거 사용해도 풀려요. 울트라 사운드 좀 그냥 집합 같은 거야. 아유. 집합 같은 거야. 산술 기하로만 풀리는 문제가 있고
산술 기하도 가능하고 코시도 가능한 문제도 있고 코시로만 푸는 문제가 있고 다 그냥 그런 식인 거야. 정해진 거 없어 문제마다. 포함 관계가 아니었다. 그런 게 아니야. 7번 우리 개념으로 봐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볼 건데 저건 두 명의 수학자가 같이 찾아냈나 봐. 코시라는 사람이랑 슈바르츠라는 사람이랑 쟤네 둘은 미적 저 두 분은 미적을 연구했던 수학자들이야. 그래서 미적 단원을 가게 되면 내년에 미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런 사람들의 이름을 교과서에서 많이 볼 거야. 코시, 뭐 슈바르츠 저 두 명을 따로따로. 어쨌든 이 식은 두 사람이 합동해서 뭐 발견되는 식인 것 같아. 근데 이 코시 슈바르츠의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항상 쓸 수는 있어 일단. 즉 산술기하의 단점이 양수일 때만 쓰는 거였다면 이 코시 슈바르츠는 부호 상관없어.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어. 단 항상 최대 최소가 코시 슈바르츠로 나올 수 있다는 건 또 아니야. 아까 방금 대충 얘기했잖아. 산술기하로만 풀리는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일단 코시는 내가 쓰려고 시도할 때 항상 시도는 할 수 있어. 답이 나오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래서 일단 항상 쓸 수는 있다. 그럼 이제 코시 슈바르츠 저 부등식을 외워야 돼. 외우기 힘들게 생겼지만 외워야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쟤보다 크다. 어떻게든 우리가 저걸 외울 건데 어떤 식으로 외우는 게 좀 도움이 될까? 결국에 우리 코시는 제곱의 합 이것만 신경 쓰고 있으면 돼. 뭔가의 제곱의 합이면 무조건 코시 슈바르츠야. 그래서 제곱의 합, 두 개 제곱의 합, 또 뭔가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이 무조건 큰 거야. 뭐보다 그냥 둘 섞어놓은 거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외워야 돼. 제곱의 합이 더 크다. 어쨌든 같을 때가 최초 그런 게 있어. 당연히 그걸 하려고 이 부등식을 쓰는 거지.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 것까지 다 외워야지. 다. 그럼 얘네를 섞어놓은 것보다 커. 얘네를 어떻게 섞을까? 얘네를 어떻게 제곱으로 섞을 거야? 앞에 있는 애들끼리. 근데 뭔가 규칙 있게 섞는 게 낫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 곱한 AX랑 뒤에 있는 두 개 곱한 BY랑 더해서 이렇게 섞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외워. 별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외워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하나 풀어주시는 건가요? 이따 풀 거죠. 아니 지금 당장? 네. 지금 당장 하고 싶어. 그러면은 아까 우리 산술기하 했던 문제를 코시 또 쓸 수 있나 볼까? 아까 산술기하 첫 번째 문제가 뭐였지? 3x 플러스 2y 이거였나? 네. 이게 10이었나 대충에? 네. 그 다음에 이거 이 xy 최대였나? 맞아요. 네. 쓸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코시 슈바르츠를 쓰려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저 식의 구조를 볼 거야. 저 식의 구조는 어떻게 생긴 거였어? 코시 슈바르츠는 제곱합. 뭔가의 제곱의 합이야. 뭔가 제곱의 합이고 뭔가 제곱의 합이고 얘네 섞어서 뭐보다 크다인데 뭐야? 그럼 이제 우리가 정할 거야. 내가 얘를 어디다가 넣어볼까? 얘를 어디다 넣을까? 맨 끝에. 3x 플러스 2y 이런 데 넣을 거야. 그러면은 3매제. 얘가 뭐겠어? 3이랑 x겠지. 네. 2랑 y겠지. 이럴 때 쓸 거야. 그래서 얘는 아까 문제가 아니라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코시를 쓰는 거야. 이렇게 적용을 해서. 네. 그럼 얘가 144니까 저거 얼마야? 13인가? 13으로 나누면 얘의 최소값이 13분의 144가 최소값인 거지. 와. 이렇게 적용하는 게 코시야. 그래서 코시는 또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야. 코시를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 대놓고. 뭔가가 제곱의 합이라는 게 있을 때는 대부분 코시를 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식부터 외우는 게 중요해. 식을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푸니까.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무조건 식 외우고 풀어. 보면서 하지 말고. 그럼 이제 항상 우리 부등식에서 뭐가 중요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네. 시험 봐봐. 시험 아니에요? 시험 봐야지. 네. 네.